네, 건강 매거진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목부터 등을 지나서 꼬리뼈까지 쭉 이어지는 척추는요, 우리 몸을 세워주는 기둥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척추에 문제가 생기면 일상생활에도 제약이 생길 뿐 아니라 불편함도 커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미리 알고 대비가 필요한 척추 질환에 대한 궁금증 오늘 이분과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목 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좀 바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요, 이 10대부터 40대까지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질병 1위로 척추 질환이 꼽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국민 누구나 한 번쯤은 허리 통증을 경험해 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척추 질환인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척추 질환이 의심되는 증상들 중부터 저희가 좀 먼저 알아보죠. 네. 우리가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살면서 허리 안 아파 보신 분은 없습니다. 근데 네. 이제 허리가 아플 때 그럼 우리가 병원을 가봐야 될까? 아니면 좀 쉬어 볼까? 아니면 좀 뭐 파스를 붙여 볼까? 뭐 아니면 뭐 찜질을 해 볼까? 이런 여러 가지 좀 치료들을 이제 집에서도 시도해 보시고 이렇게 하실 텐데요. 요즘에 또 이제 휴가철이니까 놀러 갔다가도 다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병원을 가야 되는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간단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좀 오랫동안 아프면 병원을 가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네. 통상적으로 우리 몸의 대부분 다른 질환도 마찬가지인데요. 2주라는 기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음. 2주 이상 계속 안 낫고 계속 아프다면 병원을 한번 내원을 하셔서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좀 중증 질환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2주 이상 계속 아프고 안 낫는다면 병원을 방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허리 질환에서 허리 통증에다가 다리 방사통, 목 디스크는 상지 방사통, 그러니까 그 척추 부위 통증 외에 상하지로 내려가는 방사통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병원을 꼭 내원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두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디스크나 협착증 질환인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병원에서 네. 치료를 해야 좋아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뭐 쉰다고 낫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런 증상이 있다면 병원을 내원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세 번째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은 너무너무 아플 때는 병원을 바로 가시는 것이 좋겠죠. 이때는 뭐 그렇게 크게 고민하지 않고 이제 응급실로 내원하시거나 그렇게 하는데, 이 네. 크게 이 세 가지 경우가 이제 척추 질환을 의심하는 상태에서 병원을 음. 내원하셔야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일단 2주를 여러분이 좀 잘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2주가 지나도 계속 통증이 심하다. 반드시 병원에 좀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척추 질환은요. 허리뿐만이 아니라 다리까지 아픈 경우가 많아서 이게 뭐 무릎의 질환인지 허리 쪽의 질환인지 헷갈려 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만큼 이제 척추 질환도 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증상도 이렇게 다른 거겠죠? 네. 이제 척추 질환은 특징적인 게 그 해당 부위 통증 외에 그 방사통이라 그래서 신경이 지나가는 부위에 신경통이 동반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뭐 적극적인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 증상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척추 질환은 너무나도 유명한 이제 디스크. 이제 정식 병명은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이제 병원에서 표현을 하는데, 네. 일반적으로는 디스크다 얘기를 하는 음. 병이 있을 수 있겠고요. 이제 노년층에서 주로 발병하는 협착증 계열의 질환이 있습니다. 이 병은 디스크와 다르게 만성 질환에 속해서 오랫동안 서서히 나빠지는 특징이 있고요. 한번 어느 정도 아프기 시작하면 저절로 낫지 않고 계속 올해보단 내년이 더 아프고 그 다음 해가 더 아픈 그런 아. 특징이 있는 병이죠. 네. 협착증은 이제 좁아진 부위에 따라서 이제 뭐 척추관 협착증과 추간공 협착증으로 크게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이 증상은 비슷한데 치료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따로 분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원인이 어떤 거이냐에 따라서 이제 질환도 여러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고요. 질환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치료법도 달라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떤 치료법들이 있을까요? 네, 척추 질환이라고 해서 모든 디스크나 협착증이라고 해서 다 수술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병원에 가시는 걸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치과 갈 때 되게 무섭기 때문에 저도 잘 안 가는데요. 좀 예. 솔직하시네요. 근데 네. 이제 아픈데 병원 가는데 의사가 뭐 하라 그럴까 봐 무섭죠. 근데 맞아요. 일단은 대부분 우리가 모든 통증 질환, 척추 질환뿐만이 아니라 관절 질환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통증을 유발하는 척추 질환의 치료 단계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1단계는 기본적인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최대한 도와주면서 통증 조절을 해주는 치료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경증의 디스크나 협착증은 1단계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말고 병원에 내원하셔서 치료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고요. 이제 대부분 이제 한 환자의 절반 정도는 1단계 치료로도 어느 정도 좋아지시고 그걸로도 안 된다면 주사 네. 치료 정도 받게 되시면 실제 병원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의 상당수가 요 정도 선에서 치료가 많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네. 3단계까지 가시는 경우는 전체 환자의 한 20-3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단계까지 치료를 열심히 받았는데도 계속 아프다면 이제 3단계 치료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과거에는 이제 좀 뭐 쇠도 넣고 하는 큰 수술도 많이 했고 그렇지만 최근에는 가능한 한 본인의 척추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치료하는 것이 어느 정도 그런 원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 침습적인 치료,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내시경 치료들이 있는데 그런 네. 치료들로 많이 이제 환자분들에게 적용을 하고 좋은 경과들을 보이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 단계는 3단계까지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치료법이 좀 구분이 되고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3단계 치료법에 있는 척추 내시경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술에 더 가까울까요? 아니면 수술에 더 가까울까요? 척추 내시경 치료는 시술과 수술, 그러니까 비수술 치료라고 하는 치료와 과거에 하는 이런 절개하는 관열적 수술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수술의 딱 중간에 있는 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통증의 원인이 되는 디스크가 생긴 부분이나 협착증이 생긴 부분은 척추 깊숙한 몸 안쪽에 있죠. 그쪽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피부나 근육이나 인대나 뼈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절개하고 음. 그 병변 부위까지 들어가야 그게 치료가 되기 때문에 수술을 한다는 것은 그 디스크나 협착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부가적으로 주변 조직 손상이라는 것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병변을 제거하고 통증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게 수술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점이죠. 네. 비수술 치료는 그 주변 조직의 손상 없이 가장 뭐 카테타라고 하는 그런 얇은 관이나 아니면 긴 주사 바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 건데 이거는 이런 비수술 치료는 장점은 몸에 부담이 없고 손쉽게 적용이 가능하고 주변 조직의 손상이 없는 특징이 있지만 네. 병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은 수술만 못하죠. 이제 내시경 치료는 그 두 가지의 장점을 따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변 부위까지 접근하는 데는 내시경이라는 긴 그런 어떻게 보면 그 빨대처럼 생긴 그런 네. 내시경 긴 거를 그냥 넣는 거죠. 넣어서 병변까지 그냥 다이렉트하게 직접적으로 넣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근육이나 이런 것들을 크게 절개하거나 이래서 손상을 주지 않는 치료인데 병변의 원인을 제거하는 거는 수술처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딱 중간 정도에 있는 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척추 내시경 치료까지 설명을 좀 들어봤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하나의 질환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척추 질환으로 이제 허리 디스크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연세가 있는 분들 사이에서 많이 발생하죠. 네. 협착증은 젊은 사람들한테는 거의 발생을 하지 않고요. 네. 보통 50, 60, 70대 이제 어르신들한테 많이 생기게 되는 병이죠. 그러니까 관절을 많이 쓰면 우리 손 뼈마디 굵어지는 것처럼 맞아요. 척추도 관절의 마디가 굵어집니다. 근데 이제 그게 겉에서 보이지는 않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좁아지는 부분이 추간공이라고 하는 부분과 척추관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두 증상이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추간공 협착증을 먼저 설명을 드리냐면 추간공 협착증은 과거에는 나사를 고정하는 수술까지도 많이 시행했던 치료가 그렇게 쉽지 않았던 그런 협착증 부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추간공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여기 보시면은 이 뼈와 디스크 사이 이 한 마디 사이에서 이게 노란 신경이 빠져나오는 신경 구멍을 추간공이라고 합니다. 저기가 좁아지는 병인데요. 요 정도 이렇게 넓어져 젊을 땐 이 정도 사이즈가 나옵니다. 구멍의 사이즈가 나오는데 이 나이가 드시거나 관절이 내려앉거나 뭐 너무 일을 많이 하시거나 뭐 과한 운동을 하거나 안 좋은 자세로 계속 살다 보면 이제 추간공이 조금씩 좁아져 신경을 누르게 되죠. 그러면 이제 저 신경이 눌리는 자세가 되면 보행도 어려워지고
잠도 잘 못 자고 계속 만성적으로 잘 낫지 않는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추간공 협착증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병인데요. 그래서 추간공 협착증 치료를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저 왼쪽 편에 보이는 엑스레이 사진처럼 추간공 협착증이 있는 분들은 저런 식으로 다 뼈까지 다 드러내고 인공뼈를 삽입하면서 나사로 고정을 해서 이제 내려앉은 척추체를 들어 올려서 치료를 한다고 예.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아주 큰 수술이었죠. 예. 그렇죠. 뭐 요즘에는 이제 저것도 많이 간단하게 하지만 그렇군요. 과거에는 가장 큰 척추 수술에 속하는 치료였죠. 근데 이제 추간공을이라는 부분을 효율적으로 간단히 넓힐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아예 그 좁아진 추간공을 들어 올려서 넓혀주다 보니 네. 저런 치료를 많이 했던 거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그 추간공 자체만 넓혀주는 그 내시경 확장술이라든가 이런 치료 기법들이 발달을 하면서 네. 아주 심한 협착증 단계가 아니라면 그 넓혀만 주는 치료로도 환자분의 증상이 많이 호전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추간공 협착증 수술하지 않고도 최근 들어서 이제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추간공 확장술이 있다라는 설명을 들어봤는데 치료 원리가 좀 궁금합니다. 그림 보면서 치료 원리 설명 들어볼게요. 네, 추간공 확장술은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이제 여기는 이제 MRI 사진이 좌우에 있는 건데요. 왼쪽 MRI를 보시면 빨간 동그라미 안에 보이는 부분이 추간공이라는 부분이 MRI에서 확인되는 부분인데요. 정상적인 추간공은 좀 이제 일반인들이 보실 때는 좀 흰색이 많이 보이고 네. 좀 이렇게 공간이 있어 보이면 괜찮구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빨간 동그라미 안에는 그 위아래 마디와 다르게 좀 까맣게 다 막혀 있는 것처럼 그러네요. 보이죠. 예, 네네. 그러면 신경이 저기서 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 추간공이 더 눌리는 자세가 되면 환자분들이 아주 심한 방사통과 뭐 엉치통, 하지 방사통, 허리 통증을 호소하면서 잘 걷지를 못하고 뭐 잠도 못 자고 그런 상황이 되시죠. 저 치료를 일단 요 부분을 넓혀주는 겁니다. 요 부분을 넓혀주게 되면 이제 특수하게 고안된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네. 뭐 내시경으로 보면서 좀 긁어내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추간공 확장술을 하게 되면 이제 오른쪽 MRI 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빨간 동그라미 안에 좀 뭔가 흰색이 좀 많이 보이게 되면 저게 넓어졌다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으신데요. 이런 식으로 치료하는 게 추간공 확장술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이제 설명을 더 들어보니까 조금 많이 복잡한 시술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좋습니다. 이렇게 척추관 협착증을 좀 낫게 하는 방법, 추간공 확장술에 대해서 저희가 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 시청자분과 또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네, 어머니 나이가 연세가 많아서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 부끄러워서 안 하려고 하다가. 아, 괜찮으세요. 어느 정도 60대실까요? 50대? 예? 50대세요? 60대? 아니 50대면은 내가 뭐가 나이가 많다고 해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연세는 더 42 여쭙지 년생인데. 않고요. 예, 네, 지금 어떤 아우, 점이 궁금하셔서 저 이렇게 전화를 주셨는지 질문을 원장님께 직접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79. 네.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79세시고요. 어떤 점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허리를 2001년도에 수술을 했거든요, 제가. 네. 그러는데 한 2년 전부터 넘어져 갖고 좀 아파 이렇게 허리 저 수술한 뒤가 다리까지 이렇게. 네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 싶어서 뭐 몇 군데 그냥 병원에만 그냥 다니는데 네. 그 전에 수술했던 병원 가니까 또 수술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러길래 그러셨군요. 예. 안 하고 싶어서 나이도 많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또다시 수술하라는 말씀을 들으셔서 일단 좀 많이 겁이 나신 것 같아요. 수술 외에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지 한번 상담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예, 예. 그 연세가 좀 많으시군요. 예, 그래서 겁이 나서 이렇게. 예. 근데 연세가 많다고 해서 우리가 치료를 안 받으시는 거는 앞으로 남은 더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되는데 그거는 안 좋은 것 같고 치료는 하시는 게 좋은데 네. 지금 그러면 원인을 그러면 수술한 부분 예전에 하셨던 수술이 나사를 이렇게
하는 수술이었나요? 아니면 뭐 그냥 그런 걸 넣지 않고 한 아니, 수술이셨나요? 넣고 했지요. 많이 넣었어, 나는 넣은 것. 아, 나사를 많이 넣으셨어요? 네. 네. 왜 병원에서 여기 저 동네 병원에 가면은 어떡하다 찍으면은 아이고 왜 그렇게 저기를 많이 넣느냐 그래. 아이고. 예. 근데 이제 그러면 지금 나사를 넣은 부분이 뭐 부러지거나 그래서 아프신 거라고 하나요? 아니면 나사를 넣은 부분은 위에라나 괜찮은데 안 넣은 밑이라나 부분이 고장 났다고 하나요? 그게 이렇게 좀 헐어진 것 같다고 그러대. MRI 몇 번 아, 찍었지. 나사를 넣지 않은 부분이 망가진 거라고 하던가요? 네네 위에랑 아, 밑이잖아. 나사 넣은 위에 마디요? 예. 지금 그럼 뭐 이제 어머님은 뭐 병명도 나왔네요. 인전마디 변성이라고 하는 척추 고정술, 나사 고정 수술하고 나서 네. 보통 한 10년 정도 되면 발생하는 질환이죠. 나사를 고정한 위나 아랫마디가 망가져서 또 협착증이나 디스크가 생기는 걸 우리가 수술한지를 네, 고정시키면 된다고요? 예, 그런 병인데요. 이제 아, 그 인전마디 변성이라는 어머님 같이 그렇게 이제 나사를 고정하지 않은 위나 아랫마디가 또 이제 그 병이 생겨서 아프신 경우에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나사를 연장하는 수술을 많이 권유를 합니다. 상태에 네. 따라서 다른데요. 근데 나사를 연장하는 수술은 어마어마하게 클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나사를 다 풀르고 다시 연장을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어렵죠. 근데 큰 그렇기 수술이네. 때문에 물론 어머님의 사진을 봐야 정확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지만 통증의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그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인전마디 변성이 왔다고 해서 꼭 나사를 연장하는 수술을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통증의 원인이 뭔지를 일단 MRI 사진을 보고 찾아내서 그 원인만 제거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요새 병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러 군데서 다 그렇게 얘기했다면 뭐 저도 똑같은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 인전마디 변성, 나사 고정 수술을 이전에 했다고 해서 꼭 다음번 수술이 쇠를 하나 더 연장하는 수술을 100%다 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치료를 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고, 왜냐하면 잘 안 낫습니다. 치료를 안 하면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앞으로 뭐 이제 더 뭐 100살까지 더 건강하게 사셔야 되는 상황에서 안 나으시면 안 되잖아요. 2년 전부터 아프신 게 안 나은 거면 1, 2년 더 지난다고 해서 낫는 게 아니라 더 아파지시기 때문에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시경 치료로도 인전마디 변성을 치료할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치료를 그러니까 고려를 좀 해보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 일단은 지금 수술이 조금 많이 부담스러우셔서 망설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오늘 설명해 드리는 이런 내시경 시술로도 상태를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다고 설명해 주셨거든요. 잘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고 병원에서 잘 상담을 받아보시고 치료 계획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박영목 원장과 함께 척추 질환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 여러 가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추간공 확장술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보고 있었고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또 하나 준비해 오셨습니다. 영상 보면서 설명 나눠볼게요. 네, 지금 보시는 이제 컴퓨터 애니메이션 장면이 이제 추간공 확장술을 하는 그런 간단한 화면입니다. 추간공 확장술을 하기 위해서 추간공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저런 길쭉하게 특별히 고안된 기구를 사용하는 모습인데요. 저 빨갛게 보이는 부분이 이제 눌려서 부어 있는 신경이고, 지금 저 추간공에 인대와 뼈가 자라나서 꽉 막혀 있는 것을 저런 식으로 특수하게 고안된 저런 장치로 좀 갈아내든지 긁어내든지 하는 그런 치료입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좀 넓혀주고 나서 이제 뭐 약재를 뿌려줘서 세척을 하게 되면 추간공이 넓어지면서 네. 눌렸던 신경이 감압이 되고 염증도 줄면서 통증이 완화되는 그런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일단 그림 보면서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그림만 봐도 좀 속이 시원합니다. 네. 꽉 막혀 있던 구멍이 이제 뚫리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척추 질환 환자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이 이 추간공 확장술을 받았을 때 좀 효과가 좋을까요? 네, 증상은 환자분마다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추간공 협착증이나 추간공 디스크가 생겼을 때 추간공 확장술로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간공 확장술은 체중이 실리게 되면, 그러니까 그
추간공 부위가 더 눌리는 자세가 되면 통증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보통 걷기 시작하자마자 아픈 경우가 꽤 많죠. 앉았다 일어나면서 통증이 확 생기는 예. 그런 경우가 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좀 흔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협착증 하는데 그 중에서 추간공 협착증이 통증의 주 원인일 때 좀 그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게 되고요. 네. 과거에 이제 이런 추간공 확장술을 내시경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방금 보여드린 그런 추간공 확장술을 시행하기 전에 가장 많이 했던 치료 중에 이제 비수술 치료 중에 이제 풍선 확장술이라는 치료가 있는데 저 치료도 굉장히 좋은 치료입니다. 그래서 근데 저건 이제 비수술 치료이기 때문에 저 치료로 효과를 보지 못하는 환자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치료인데요. 그런 분들도 저런 치료를 했는데도 통증이 계속 있는데 방금 어머님처럼 나는 쇠는 정말 넣기 싫다라고 했을 때 네.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추간공 확장술을 받으면 좀 예후가 좋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치료 대상까지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치료 사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81세 여성분이고요. 디스크와 협착증이 동시에 있는 분이었네요. 네, 방금 뭐 전화 주신 어머님보다 연세가 더 많으신데 그러네요. 요새는 80세도 건강하신 분이 많습니다. 네. 이제 허리만 안 아프면 나는 더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어머님도 이제 허리 통증도 심하고 가장 심한 거는 이제 엉덩이부터 다리로 내려오는 통증 때문에 걷지를 못하셔서 점점 집에 앉아만 있다 보니까 이제 활동량도 줄고 살도 찌고 더 아픈 것 같고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치료 1, 2, 3단계 중에 이제 1단계와 2단계 치료인 주사, 그걸 이제 신경 차단술이라고 합니다. 뭐 어머님들은 뼈 주사라고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저게 나쁜 치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치료인데 저 치료로 좋아지시면 다음 단계를 하실 필요가 없는데 하셨는데도 계속 아파서 과거 같았으면 나사 고정을 해야 되는 경우일 수 있지만 이제 연세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추간공 확장술을 시행을 했고요. 지금 보여드린 사진처럼 4, 5번에 추간공 협착증이 있었고 저 부분을 넓혀줘서 오른쪽 화면에 파란 동그라미 안에처럼 좀 추간공이 넓어지면서 신경이 완전히 풀린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추간공 확장술 치료 사례 만나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추간공 확장술만이 갖고 있는 특징 짚어보고 이제 다음 시술 방법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추간공 확장술은 특수하게 고안된 장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전신 마취를 거의 하지 않고 국소 네. 마취나 부위 마취라고 해서 좀 간단한 마취 방법으로 시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절개가 크지 않고 저 기구가 삽입되는 정도만 절개를 하기 때문에 빠른 주변 조직의 손상이 없고 일상 복귀도 빠른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최소 침습적 시술이니까 많이 안 건드린다는 표현이죠. 다른 그렇죠. 조직을 손을 많이 안 댄다는 거기 때문에 네. 가장 큰 장점인 주변 조직의 손상이 없다는 거, 그리고 마취 위험성이나 출혈 위험성이 적기 때문에 연세가 많으신 분이나 뭐 당뇨, 혈압, 심장병 같은 그런 지병이 있는 분들도 저희가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경과가 좋으시면 뭐 퇴원도 빨리 하실 수 있고요. 좋습니다. 추간공 확장술이 갖고 있는 특징까지 짚어봤습니다.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인의 고질병, 척추 질환을 다스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척추 내시경 치료, 뭐 수술과 시술의 중간 단계다 이런 설명을 좀 저희가 들어봤는데 구체적인 방법 그림 보면서 설명 들어볼게요. 네. 방금 말씀드린 그런 뭐 추간공 확장술도 내시경을 사용하는 치료의 일종이긴 한데 척추 내시경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뭐 1mm 정도 되는 아주 얇은 내시경부터 한 7mm 정도 되는 좀 사이즈가 있는 내시경까지 내시경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내시경을 어떤 내시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치료하는 질환도 조금씩 달라지고 하는 방법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척추 내시경은 일단 그 내시경을 병변까지 넣는 그 통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피부 절개가 내시경 들어가는 정도만 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근육이나 인대를 그냥 넣었다 빼는 거기 때문에 그 손상이 거의 없게 되고 치료 효과는 그 협착증이나 디스크 생긴 척추 병변 부위는 과거에 우리가 절개해서 하는 수술만큼
병변을 제거할 수 있는 치료가 내시경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척추 내시경 치료 방법 살펴봤고요. 일반적인 척추 수술과 이 내시경 치료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한 두세 번 계속 말씀을 네. 드렸던 건데 가장 큰 차이는 일단은 피부 절개가 적죠. 일단 뭐 과거에는 아무리 현미경 수술이라고 해도 한 3cm 정도 절개를 하게 되고 나사를 고정하는 수술은 뭐 30cm 정도 크게 절개를 하고 근육을 다 이렇게 일단 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왜냐하면 눈으로 봐야 되는데 이렇게 막고 있으니까 이제 절개해서 잡아당겨서 보게 되죠.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척추 수술이 되는 거고요. 이런 척추 수술과 다른 내시경 치료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런 그 대롱처럼 생긴 내시경을 거기까지 집어 넣는 겁니다. 쑥 집어 넣고 그 안에서 디스크나 협착증이 생긴 부분만 눈으로 내시경 화면상에서 확인하면서 치료하게 되는 건데요. 척추 내시경 치료가 이렇게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시행이 되고 좋은 경과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화질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질이 너무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군요. 저희가 무슨 이제 핸드폰이나 이런 TV도 울트라 HD 막 해서 맞아요.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내시경도 울트라 HD로 보는 화면이기 때문에 과거에 현미경으로 보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그 신경이나 이런 조직들을 자세히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안전성 면에서도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됐고 치료 경과도 많이 좋아진 거라고 좋아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척추 수술, 기존에 해오던 척추 수술과 척추 내시경 수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저희가 좀 비교해 봤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 한 분 또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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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네,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잘 어머니. 들리는데 네, 전화 연결 잘 좀 전에 나왔던 되셨고요. 건 저하고 어떤 통화를 한 게 아니고 그냥 네, 다른 어머니 분하고 지금부터는요. 저랑 네.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랑 원장님과 상담을 도와드릴 거고요. 예, 어머니 예.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67세요. 네, 67세시고요. 지금 네. 어떤 점이 불편하셔서 이렇게 전화 주셨는지 아, 원장님께 제가요, 설명해 주시면 2012년도에 되겠습니다. 저기 허리 수술을 하고요. 네, 2011년도에 허리 수술을 하고 2012년도에 고관절 수술을 했거든요. 옛날 교통사고 나가지고요. 네, 그런데 허리가 너무 아프고요. 다리가 저리고 다리가 공중에 붕 떠 있는 것 같고 족저 근막염이 나고 하거든요. 근데 치료를 그걸 잘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태까지 그냥 동네에 무슨 조그만 병원에 다니면서 말하자면 침 같은 정도로 맞고 있었는데 지금 다리가 너무 저려가지고 걷지를 못하거든요. 네 발짝만 걸으면 중심을 못 잡으니까 쉬었다 가야 되고 이런 네. 정도예요. 네. 그래서 그게 어떻게 여기 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 점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원장님과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제가 몇 반갑습니다.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어머님 그 사고 나셔서 수술하신 건가요, 허리를? 아니요, 허리는 사고 나서 안 했는데 제가 네네. 83년도에 교통사고가 났었거든요. 그때는 허리가 괜찮았어요. 예, 그리고 예. 고관절만 많이 망가지고 뭐 다른 데는 많이 다쳤겠지요. 근데 그게 세월이 오래 흐르니까 이제 허리까지 아프더라고요. 이 일을 좀 하니까 너무 무리가 와가지고 네. 그래서 수술을 했거든요. 근데 수술 알겠습니다. 2011년도에 허리 수술을 하고 2012년도에 그 수술을 했거든요. 고관절 수술을. 네. 지금 그러고 어머님, 나서- 예, 어머님 다리가 저리시다고 하고 뭐 걷는 것도 좀 불편하시다고 했는데 예, 예. 허리 수술이랑 고관절 수술하고 몇 년간은 잘 지내시다가 최근에 다시 막 아파지신 아니 건가요? 최근이 아니에요. 네. 한 달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나서부터 조금 다리가 막 저리기 시작하고 네. 너무 불편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네. 거기 수술하고 끝나고 나서도요. 저기 중대병원에서 했거든요. 네. 근데 교수님들을 한 3분 대주셨는데 그냥 무슨 진통제 정도만 주시고 그냥
별로 신경을 안 쓰시더라고요. 지금 다리가 그러니까, 저린 원인에 대해서는 네. 뭐 병원에서 특별히 이것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들으신 게 없나요? 뭐 협착증 그러니까 5번, 4번, 5번 거기가 네. 안 좋다고 하면서 다시 수술도 할 수 없을 정도라고 그러는데 저는 걷는데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공중에 다리가 붕 떠 있는 것 같고 저리고 그래가지고 어떤 일을 못 해요, 그럼 제가. 지금 아프신 지가 거의 뭐 한 7, 8년 돼 가시는데 예, 그렇게 예. 돼요. 그래서 그 일단은 제가 지금 사진을 못 봤으니까요. 그런데 사진이 되게 중요하실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네, 어, 수술을 큰 수술을 하셔야 될 수도 있고 재수술을 하셔야 될 수도 있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내시경 치료나 이런 그런 치료들로도 거는 치료가 안 하실 수도 돼요? 있겠지만 그거를 네, 결정하려면 사진을 좀 같이 보면서 설명드리면 더 좋겠지만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네,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어머님 같은 경우는 몇 년 동안 아프셨기 때문에 만성 통증인 경우가 되겠고 뭐 아픈 네, 원인은 수술이 불충분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수술하고 나서 바로 재발하신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분명히 통증의 원인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증이라는 것은 일단 저희가 이제 통증을 치료하는 의사 입장에서 저희 교과서에 나오는 말이긴 하지만 조절되지 않는 통증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치료를 시작을 합니다. 그게 어떤 방법이 됐던 간에 네, 환자분의 통증을 그래도 반 이상 줄여드리는 걸 목표로 치료 계획을 잡거든요. 그게 약일 네, 수도 있고 주사일 수도 있고 내시경 치료일 수도 있고 재수술일 수도 있지만 네, 그게 꼭 어머님이 원하는 치료가 아니라고 해도 그 치료 계획을 잡아서 치료를 좀 적극적으로 하시면 그래도 네. 아픈 게 반 정도는 줄어든다는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아, 어, 그래서 원하는 그런 대로 생각을 지금, 가지고 병원에 내원을 하셔서 의사랑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나 이거 하나도 안 아프게 해줘라고 하면 의사들도 치료 시작을 못 하거든요. 근데 의사랑 얘기를 해서 이 정도까지 일단 우리 치료를 해봅시다라고 환자분이랑 의사랑 얘기를 하면 일단 그 계획에 맞춰서 최대한 계획을 짜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지금보다는 편안하게 생활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뭐 힘들게 지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치료가 좋겠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태를 제가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근데 이제 포기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머니. 좋습니다. 어머니 일단 저희가 정확하게 이 사진을 보고 설명을 해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어머님 만족하실 만한 정확한 답을 드리지 못하는 점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일단은 지금은 통증도 충분히 조금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다라고 설명해 주셨거든요. 다시 한번 척추 전문의와 잘 상담을 받아보시고 치료 계획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척추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었는데요. 척추 내시경 치료를 받고 좀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해 볼 만한 치료 대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적합할까요? 네, 척추 내시경 치료는 과거 한 십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디스크 질환 중에 특정한 디스크만 치료를 했었을 정도로 이제 좀 범위가 좁았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가 좋아지고 화질이 좋아지고 점점 테크닉이 발달을 하면서 치료 범위가 많아졌죠. 협착증도 치료를 하게 되고 뭐 급성 파열성 디스크도 당연히 치료할 수 네. 있고요. 뭐 아주 난치성 질환이죠. 수술 후 통증 증후군. 이제 어머님 방금 전화하신 분도 이 계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맞네요. 수술을 했는데 음. 의사는 잘 됐다 그러는데 아픈 사람들도 있고 네. 재발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모으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수술하고 나서 계속 아프신 분들이 있죠. 통계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이제 수술 후 통증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원인을 찾아서 그래도 최대한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고요. 원인이 분명하게 나오지 않은 그런 허리 통증 및 하지 방사통인데 MRI 찍었는데 아무것도 없고 정상이라고 하는데 나는 아프다. 약 드세요라고 하는데 약을 먹어도 아프고 그런 분들한테 진단과 치료 목적으로 내시경 치료를 한번 시도를 해서
해볼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이 내시경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답답하신 분들의 마음이 좀 시원해질 수 있는 그런 시술 방법이 됐으면 좋겠고요. 시술과 수술의 중간 단계인 척추 내시경 치료 예후가 좋았던 사례들 지금부터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나의 사례와 좀 비슷하다 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한번 귀를 쫑긋하고 저희 방송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분은 82세 남성분이고요. 신경관 협착증이네요. 네, 이제 대표적인 협착증이 신경관 협착증이죠. 추간공 협착증도 협착증이라고 네. 하고 신경관 협착증도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척추관 협착증, 이 추간공 협착증은 보통 한쪽이 더 많이 아프신 경우가 많고요. 신경관 협착증도 물론 이제 양쪽 다리 통증이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신경관 협착증은 양쪽 신경이 한 번에 다 눌리는 그 큰 통로에서 눌리는 병이라서 양쪽 엉치랑 다리 뒤로 당겨 내려오는 걸을 때 신경성 파행이라고 하는 그런 증상이 양쪽이 비슷하게 오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앉아 계시면 별로 안 아프시고 걷다 보면 많이 아프신 가다 하시다를 하시는 병이죠. 그리고 아버님도 4년 전에 허리 수술했는데 계속 아프셔서 치료를 결정했던 분이 되겠습니다. 네, 자 치료 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그래서 지금 MRI 왼쪽 사진을 보시면 이 긴 이렇게 내려오는 게 신경관이라고 하는 그런 네네. 부위가 되고요. 신경관 부분이 4, 5번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협착증이 생겨 있는 모습입니다. 이 뒤쪽에서 뼈와 인대가 자라난 부분이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저게 서 있거나 걷는 자세가 되면 더 눌리기 때문에 뭐 한 5분에서 10분 정도가 지나면 다리가 땡기고 저리고 하면서 통증이 와서 이제 가다 쉬어야지 또 걸을 수 있는 그런 상태셨습니다. 근데 저 치료를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수술을 꺼려고 계셨는데 일단 내시경 치료는 전신 마취나 이런 위험성이 없어서 시도를 했고 네. 오른쪽 MRI에서 보이는 것처럼 인대나 이런 걸 다 제거해서 협착증을 치료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이어서 시청자 전화 연결이 또 되어 있다고 하니까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4세요. 네, 74세시고요. 오늘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원장님께 직접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예. 네. 수고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어머님은 어디가 불편하세요? 4번, 5번요. 네. 척추관 협착증이라 그러는데 4번, 5번 사이가 네. 척추관 협착증 제가 MRI를 찍었어요. 아, 예, 예. 찍어봤더니 거기라 그러는데 엊그제도 가서 또 그 엑스레이도 또 찍어봤더니 짱커대로라 그러거든요. 네, 네. 치료는 근데 뭘 이게- 받으셨어요? 실은 안 받고 그냥 병원에 댕기다 안 되겠어가고 내가 꾸준히 한 3, 4년간 운동을 했어요. 네. 운동을 열심히 했더니 좀 많이 좋아지긴 좋아졌는데 근데 요새 또 나이가 먹고니까 네, 네. 이 아래쪽 히프장 밑에가 무거우면서 아주 좀 힘들어요. 걸으실 때 힘들죠. 그래요? 아니면 뭐 앉았다 일어날 때 그러세요? 앉았다가 일어나고 그러면은 그래요. 그리고 한 10분 이상 걸어야만 그게 통증이 좀 가시더라고. 아, 예. 걷다 보면 좀 좋아지시는 그런 증상을 예, 예. 보이시는 걷다 보면은 경우네요. 괜찮고, 예. 네, 네. 근데 지금 진단 받으신 거는 좀 몇 년 전이신데 그래도 그런 운동이나 이런 요법으로 좀 어머님이 잘 지내셨는데 최근 들어 좀 다시 아파지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근데 그 등에다가 내가 좀 많이 뭘 줬거든요. 앉아서 일을 좀 하고 그랬더니 네. 또 아주 많이 안 좋더라고요. 일을 하셔서 그렇군요. 예. 뭐 주사 치료나 약물 치료도 안 해보셨나요? 안 해봐서 처음에 허리 아팠을 때 그에 네네. 제가 그 아시는 선생님 계셔갖고 얘기를 했더니 주사 한 3방인가 줘서 그거를 갖고 거기 한 3년을 버티더라고요. 거기 안 아프더라고. 네. 3년을 지내고 나니까 어디 볼일 보러 갔다 오다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정형외과를 들어갔더니 그 네네. 사람이 주사를 이거는 내가 그거 뭐 치료 받으려고 갔는데 그거 운동하는 치료 있잖아요. 거기 무슨 치료지 그걸 받으려고 갔는데 네. 그거 하지 말고 주사로 맞으라 그래서
주사를 한번 맞아봤어요. 맞았어요. 네. 그때는 또 조금 괜찮더라. 그래갖고 그냥 그 병원에 가지도 않아서 주사를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그리고 한 번 딱 그리 맞고서는 지금 그게 한 3년 되나 봐요. 네. 근데 최근에는 맞으신 적이 없고요. 없고 제가 눈에 녹내장이 있어갖고 네. 병원에서 꼭 오이 가서 병원에 가시면은 녹내장이 있다는 얘기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저 녹내장은 약을 쓸 때 저희가 주의해야 되는 게 몇 가지 있어서 그런데요. 네, 그 협착증이란 병은 저절로 좋아지는 병이 아닙니다. 그래서 네, 디스크라는 병은 저절로 나아서 지낼 수 있는 병인데요. 협착증이라는 병은 넓어져야 해결이 되는데 그 저절로 넓어지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협착증이라는 병 때문에 아프기 시작하시면 아팠다 안 아팠다를 반복하시면서 지내시게 되는데 네, 그게 뭐 그 약이나 주사나 운동으로 어머님이 일상생활도 되고 일도 하실 수 있고 삶의 질이 유지가 되시면 다른 치료를 하실 필요는 없는 병입니다. 왜냐하면 협착증은 연세 있으신 분들은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어떤 분은 아프고 어떤 분은 안 아픈 거거든요. 아플 때만 치료를 하시면 되는데 그 아프기 시작했는데 환자분에 따라서는 주사 맞아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저희가 이제 내시경 치료를 과거에는 이제 그런 경우에 다 큰 수술을 했지만 요새는 이제 간단하게 그 협착증을 해결해 드리는 치료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어머님이 지금 많이 불편하시면은 치료를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좋고요. 협착증은 한번 나빠지시면 참는다고 약간은 운동이나 이런 걸로 해서 좋아지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걸로 호전이 없다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셔야 좋아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새는 옛날같이 그렇게 막 큰 수술이나 이런 거를 최대한 자제를 의사들도 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겁내시거나 거부감을 가지시지 말고 가셔서 약으로도 좋아지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치료를 좀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크게 뭐 수술까지 가지 않더라도 충분히 지금의 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는 시술 방법들이 많다고 설명해 주셨거든요. 잘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청자 전화 연결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버님 네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0세인데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직접 원장님께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불편하세요? 그러니까 17년도에 허리가 갑자기 일을 하다가요. 네. 그냥 아파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어가지고서 병원에 갔어요. 네네. 그랬더니 시술 받아서 MRI 찍으려면 시술 받았거든요. 네. 그런데 작년에 그러니까 1년 됐는데 또 허리가 아프더라고 갔더니 허리에다가 저 주사를 놔주더라고요. 네네. 척추의 양쪽에다가. 근데 좀 괜찮은데 계속 이렇게 쭈그려 앉아 있으면 아프고 네네. 이런데 저 쇼파 같은 데 있으면 좀 덜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화드렸습니다. 허리만 아프시고 다리로 내려오는 방사통이나 이런 증상은 엉치 통증은 별로 없으시고요. 예. 허리 모양이 뭐 좀 이렇게 앞으로 굽었거나 그러진 않으시나요? 예. 그래요. 거꾸로 하면 안 아프고. 지금 아프신 원인이 뭐 허리 통증만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척추 질환 환자분들 중에 다리가 같이 아픈 경우는 100% 신경이 눌려 있습니다. 건드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프신 거고, 그 신경 주변을 치료하는 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치료들인데, 이 전화 주신 분처럼 허리만 아프신 경우에는 예. 통증의 원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절, 그러니까 후관절이라고 하는 척추 관절에서 오는 통증도 있고, 디스크성 통증이라고 해서 디스크에서 오는 통증일 수도 있고, 골다공증이 있으면 또 허리 아플 수 있고요. 근육이 부족해도 허리가 아플 수 있고, 뭐 협착증이나 디스크의 초기 단계일 때도 허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의 원인이 굉장히 많아요. 허리 통증의 원인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라서 예. 지금 예를 들면은 그 아버님께서 근육이 부족해서 허리가 아프신 거다 그러면 근육 강화 운동을 하시는 게 치료가 되시는 아니 거고요. 그게 아니고 병원에 갔을 때요. 네네. MRI 찍을 때 4번, 5번 뭐 디스크가 나와가지고 네. 그걸 뭐 밀어주는 거 정리는 뭐 시술에 나서 시술 받고선 아주 괜찮았거든요. 네. 그러면 디스크성 통증일 가능성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요. 네. 디스크는 우리가 통계적으로 치료가 잘 돼도 10에서 20% 환자분들이 5년 안에 재발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발해서 아프신 걸 수도 있거든요. 그 요번에 아프신 건 다시 확인을 받아보진 않으셨죠? 예, 예. 근데 예. 그 이렇게 되게 아프면 또 오라는데 아프면 오라면 가면은 병원에 가면 이렇게 엎드려서 엑스레이 같은 거 찍는 것 같으면서 네. 척추 그 4, 5번 좌우로 이렇게 주사를 놓더라고. 네. 그래서 디스크 질환은 올바른 운동법으로도 어느 정도 호전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 자세가 예. 바닥에 앉아서 허리를 좀 구부정하게 앉아 있거나 그런 걸 좀 많이 하시나요? 쪼그려 앉거나? 농사 일으니까 구부리는 일이 많지. 허리 아. 구부리는 일이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안 낫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디스크라는 거는 치료를 잘 해놓으면 그리고 그다음에 바른 자세와 운동이 되게 중요한데 허리에 가장 안 좋은 자세는 방바닥에 앉는 겁니다. 등받이 없이. 예. 그게 가장 안 그러면 좋고, 아프고? 네, 그게 그 자세를 하면 누구나 다 아파요. 그런데 근데 그거는 하면 안 자고 되는 나면- 자세인데 일하시면서 어쩔 수 없이 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일을 1시간, 2시간, 3시간씩 연속으로 하시면 안 되고 뭐 20분 일하고 뭐 한 1, 2분 정도 허리를 펴서 쭉 신전을 시켜주는 거죠. 거꾸리 운동은 이제 네. 평소에 하시는 거지만 이렇게 허리를 뒤로 이렇게 제껴주는 그 허리 핀다 그러죠. 그거를 자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렇게 척추라는 게 앞으로 구부정한 자세로 30분, 1시간을 있다 보면 누구나 다 아프고 디스크의 압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다 이제 터져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하시는 건 뭐 저희도 일을 다 하고 살아야 되니까요. 일을 안 할 수는 없는데 일하실 때 조금만 신경을 쓰셔서 중간중간에 그런 타임을 둬서 이렇게 허리를 펴주고 이런 감압을 해주고 한번 이제 이렇게 근육을 한번 쭉 풀어주는 걸 하시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서 좋아지시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뭐 병원에 내원을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그 뭐 근데 일단 농사짓 자고 네네 일어나면 딱딱한 침대 자거든. 딱딱한 침대 자는데 자고 일어나면 좀 더 아파요. 그러면 나와가지고 일을 하고 어디 걸어 다니고 그러면 괜찮고. 네. 그런데 그러면 앉아 딱딱한 있거나 침대가 안 맞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등받이 있는 의자에 앉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앉거나 우리 옛날처럼 온돌바닥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구부정하게 양반 다리로 앉아 있는 게 허리랑 고관절이랑 무릎에 다 안 좋거든요. 그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시면서 아프다 그러시면 방법이 없어요. 하면 안 되는 걸 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 무릎 고관절 허리에 다 안 좋은 자세가 그 자세입니다. 옛날 조선시대 때 앉아 있던 자세. 그럼 그거 하시면 안 되고요. 등받이 있는 의자에 앉아 있는 게 허리, 무릎, 고관절에 다 좋고 그러면서 이제 허리를 펴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지켜주셔도 상당히 척추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아셨죠? 네. 자, 평소에 이런 자세도 이렇게 좀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걸 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으니까요. 평소 생활 습관도 한번 잘 점검해 보시고 치료도 적극적으로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청자 전화 연결도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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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2세입니다. 네, 72세시고요. 어떤 점이 고민이시고 궁금하신지 원장님께 직접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디가 내가 불편하세요? 텔레비를 보고, 텔레 보고 전화드리가 합니다. 아, 예, 예. 어디가 불편하세요? 내가 작년 11월 5일 날이 4번, 5번 허리가 안 좋아 신경을 눌러가지고 네, 스페이스표가도 자빠질 정도였어요. 네, 그래 병원에 가니까 4번, 5번이 신경을 눌러가 딱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신경을 누르면 치료를 어떻게 그거 수술을 어떻게 하냐 내가 물어봤거든요. 네, 네, 물으니까 를 깎아낸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했는 거요. 요 원장 말만 듣고. 네, 그러고 하고 난 뒤에는 진짜 집에 가고 자주 시켜 무슨 뭐 약교훈이 있으니까 괜찮더라고요. 네, 뭐 기분 좋더라고요. 약교훈이 있으니까 약교훈 떨어지고 나니까 차츰 다리가 안 좋아지는 게라요. 네, 허벅지가 나무살 걷고 허벅지가요. 네, 예, 현재 걸으니까 주춤해지고, 예, 그래 다리가 팍팍 올라가야 되는데 팍팍 안 올라갑니다 지금. 그게 수술하시고 나서 바로 그러신 게 아니라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러신 건가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서요. 그 수술한 병원에서는 뭐라 그러던가요?
약물 치료를 해보자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주사약으로요. 그래 그걸 20만 원짜리를 2번이나 해봤거든요. 네네. 해봐도 아무 소식이 없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원장하고 내 대파를 한번 사오기만 사오고. 예. 예. 정확히 받으신 치료의 이름은 모르시는 거죠? 어떤 치료를 했는지. 그 내가 자기들은 수술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수술한다 이렇게 하는 게 시술하는 건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리잖아요. 네네. 9시에 들어가가지고 2시에 나왔거든요. 네. 그 수술이라고 합니까 그게? 그 정도면 수술인 것 같고요. 예. 수술 그 신경이 눌린 거를 협착증을 치료하고 나서도 계속 그렇게 불편하신 경우는 그 협착증 기간이 좀 길어지면서 신경이 좀 손상을 받아서 그 신경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게 아직 회복이 안 되신 걸 수도 있는데요. 예. 신경이라는 거는 우리가 굉장히 약한 조직이기 때문에 너무 예. 많이 눌려 있거나 오랜 기간 눌려 있으면 마비나 이런 신경 기능이 떨어지고 좀 손상을 받게 되는데 그런 예. 경우는 수술을 해도 잔존 증상을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남아 있으신 건지 아니면 뭐 수술 자체가 좀 불충분하게 된 건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긴 하신 상태로 보이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정확하게 평가를 뭐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술하고 나서도 환자분이 불편감이 남은 경우는 2가지 경우입니다. 디스크나 협착증이란 병은 신경을 망가뜨릴 수 있는 병입니다. 병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요. 신경이 좀 망가져서 잔존 증상이 남은 거라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수술이라는 게 불충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 치료를 하셔야 될 게 남아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는 추가 치료를 하셔야 되는 경우가 되고요. 그래서 그 2가지를 구분해서 치료 계획을 잡으셔야 되는 상태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네, 상담 내용 잘 기억해 두셨다가 치료 계획 세우시는 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박영목 원장과 함께 다양한 척추 질환 치료법 중에서 이제 척추 내시경 치료까지 있으면 저희가 좀 살펴봤고요. 이런 척추 시술이나 수술을 받을 때 주의할 점 있으면 끝으로 좀 간단하게 짚어주실까요? 네, 척추 뭐 큰 수술이든 작은 수술이든 주사 치료가 됐든 시술이 됐든 우리가 척추 질환은 다 병명은 비슷합니다. 디스크, 협착증 이렇게 있는데요. 치료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가 모든 치료는 그 출혈 감염이라는 일반적인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뭐 1% 미만이긴 하지만 그런 거는 항상 염두에 두시고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2번째로는 치료가 잘 되고 나서 사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척추라는 거는 우리가 누워 있을 때 말고는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기둥이죠. 뭐 무릎이나 이런 고관절이나 이런 건 앉아 있으면 일을 안 해요. 걸을 때만 쓰는 기관이고 뭐 손 쓸 때만 쓰는 건데 척추는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모든 동작에서 다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허리로 뭐 물건을 드는 동작을 할 때만 허리를 쓰는 게 아니라 걷거나 앉아 있을 때도 허리를 사용하는 건데 쉬는 시간을 줘야 되겠죠. 근데 앉아 계실 때가 허리에 가장 큰 무리를 주는데 그중에서 방바닥에 등받이 없이 앉아 있는 그 옛날 방식으로 앉는 그 자세가 허리에 가장 안 좋기 때문에 그 자세는 가능하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항상 앉을 때는 의자에 등받이 있는 의자에 앉아 계신 그런 생활 습관 자체를 조금씩 바꾸셔야 치료를 잘 받아놓고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시술 이제 치료 이후에도 여러 가지 생활 습관도 그 이후의 결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다양한 척추 질환 치료 방법들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박영목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